어찌 보면 막바지에 가까운 선거인데도 여러분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의총을 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초유의 필리버스터 64시간째입니다. 지금 김현 의원이 국민들 상대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이 시청률을 3, 4위를 기록하면서 마이북텔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불려가면서 국회 방송도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국회의 그 성숙된 민주주의 토론의 방을 국민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원수 의원님 모셨는데 물 많이 나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10시간 30분의 장장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이 테러 방지법에 가지고 있는 속뜻과 국정원법으로 가고 있는 이 테러 방지법, 아니면 오히려 이 국가정보원법으로 가고 있는 테러 방지법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면서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계속되시는 의원님들의 그 내용도 이제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 방지법에 담겨 있는 국정원의 독소, 국민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한 경제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번번이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수사도 하지 못하고 야당은 통제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정원이 옳았다는 그런 잘못된 결과만을 신문에 보도하게 했던 국정원을 그대로 온전시키는커녕 새로운 권력, 새로운 권리를 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 테러 방지법을 미명으로 하는, 테러를 방지를 미명으로 하는 국민 불안 법, 국민 감시법, 국민 사찰법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필리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만나는 기회는 좋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바로 한 30만 서명을 받아내는 거리 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여력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여력으로는 충분히 3월 10일까지 안정되고 충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에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헌신의 노력을 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뛰고 있는 국회 상황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또 거의 공조하기 어려운 그런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6일까지 국회의장이 보내달라고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관위에서 우선 이름 가져온 기준 제시안이 턱없이 우리 당에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소한도 10개구 이상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인데, 그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에 추천받은 의원들, 획정위원들이 현재 문제 제기하면서 그 교정을 요구하고 있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일단 심의를 종결했고 내일 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번 주말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위가 이제 결론이 돼서 국회를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열리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협상부와 계속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언성도 높여가면서 저희들한테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 크게 잘 받아주고 있고 지금 필리버스터로 당한 저 새누리당의 그 정신이 거의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이성적인 얘기를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서 협상 잘해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 방지법을 부족하나마 국정원의 아주 가장 강력한 독소 조항들을 삭제시킨 수정안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 지키기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 성과를 가지고 거리에서 지역에서 국민들 만날 수 있도록 지역민들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좀 어려운 결정 사항들이 있고 해서 오늘 의원님들 고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 또 이제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물음과 또 의견을 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만난 김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전체 내용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진행된 사후 보고도 좀 진행될 예정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 반 또 그 이후에 그 2+2 회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터무니없는 불법의 직권상정에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실제 진행하기로 했던 상임위 절차들이 몇 개 남아 있어서 그것도 오늘 외통위와 법사위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통합해서 이번 국회가 이제는 선거 총력 체제로, 총력 준비 체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지금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협상에 전혀 응해주지 않고 있고 언론을 상대로 3가지의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국가인법법의 본의어 상정까지의 약속. 세 번째는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본의어까지 보내달라 하는 요청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유통위와 법사위를 열어서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대테러 방지법 자체도 여러 가지의 독소 조항이 많아서 저희들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저희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는데 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사이버 테러법의 통과까지도 요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가 심히 의문스럽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잘 판단 한번 해보시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법을 검토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이 테러법의 제9조의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9조 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새누리당의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자체만 요구하는 것이 원래 새누리당의 원안인데 왜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유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라고 하지만 조사권과 추적권을 부여하느냐. 이 조사권과 추적권은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국회의장께서도 법적 검토를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삭제를 해달라라고 하고 그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협상안으로 그 뒤에 이 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하는 대책위원회의 보고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조항을 삭제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했는데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구조의 사항을 구조의 사망과 연결시켜 볼 때 구조의 사망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3조와 4조를 연결시켜서 해석해보면 상기 조항에 따라 국정원이 통신시설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직접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행 판례에 보면 법적 규정이 없는데 판례에 보면 통신 분야 민간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법원의 허가가 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하다 하는 판결이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적 절차가 없는 사업자의 정보 제공은 위법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공하면 이 법 소집이 무분별한 정보 수집에 따른 사유정보에 대한 위험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 절차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 규정과 이 규정을 연결시키면 모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통신 3사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및 위치정보 사업자의 위치 추적과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용인하면 안 된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제보 내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법적 전문가들한테 좀 검토를 요하고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단지 사업자의 받아가서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당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